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농업수입안정보장 파트인데, 이 파트는 교재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론서는 의미가 없고, 왜 의미가 없느냐니까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농업수입안정보장 파트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핵심적인 내용을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농업수입안정보장을 하고, 오늘 목표는 가축을 끝내는 거로, 가축을. 농업수입안정보장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을 하는 건데, 수확량이나 피해 수확량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수확량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농업수입안정보장의 보험금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25일 날, 2월 25일 날 농금원에서 이론서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다 바뀌었는데 일부 약관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타 등 여러 가지가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농구원에서 또 이제 민원을 넣으면 한 달 정도의 수정 기간을 거쳐서 3월 말쯤에 올해 우리가 시험 치는 이론서가 확정 공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농업수입 안정보장이에요. 농업 수입 자, 첫 번째가 보험 대상 목적물입니다. 보험 대상 목적물. 총 보험 대상 목적물이 15개가 됩니다. 15개. 그럼 기존에 우리가 그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요거 바뀐 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보다는 수업 내용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보험 대상 목적물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포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못 먹어서 키가 작은 콩양이 전설의 고등학교 마양고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았다. 보리하고 옥수수. 이게 작년에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고단감만 복 받은가벼 해서 복가벼 해서 총 15개예요.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예요. 앞으로 15개가 더 추가가 돼서 앞으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총 30개 정도를 농업수입안정보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우리가 26년도 시험 대상 목적물은 이렇게 15개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감은 가을 감자만 해당이 됐죠.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지금 모르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키가 못 먹어서 키가 작은 콩냥이 전설의 고등학교 마양고에 가는데 언제 갔다 그랬어요? 가을에 갔다고 해서 얘가 원래는 가을 감자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전국 사업으로 바뀌면서 봄 감자,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 이 감자는 봄, 그 다음에 고랭지, 그 다음에 가을까지 모두 포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가 있고 여기에 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추하고 무하고 해당이 되는 건데, 배추하고 무 하면은 고는 뭐예요? 고랭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때 이 고는 고랭지 배추하고 고랭지 무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 무는 일반 무입니다. 일반 무 외에 뭐가 있어요? 단무지무하고 알타리무가 있는데 얘는 일반 무. 배추도 일반 배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보장을 해요. 이때 이 배추에서 병충해 보장해 주는 거는 뭐예요? 자연재해성 무름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가도 배추하고 무라고 했으니까 가을 배추하고 가을 무가 되겠죠. 가을 배추하고 가을 배추.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을 보니까 과수 품목에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원래는 누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포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단감 품목이 농업수입 안정보장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감귤의 만감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과수 파트 하게 되면은 품목이 포도하고 단감하고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만감류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보장 방식별로 나눠보면 과수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 이렇게 해서 총 15개 품목이 바로 뭐가 됐다? 농업 수입 안정 보장 품목으로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거는 총 3가지가 되겠다. 총 몇 가지가 되느냐니까 과수 품목에서는 복숭아 있죠. 복숭아.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감자. 그 다음에 배추. 이렇게 병충해가 3가지가 추가가 된다. 기존에 우리가 농업 수입 안정 보장하면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와 더불어서 병충해가 보장되는 거는 복숭아,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가을 배추 이렇게 됩니다. 가을 배추에서 인정되는 병충해 인정 비율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볼 때는 100%로 보장을 할 것 같은데 복숭아는 몇 프로 보장해? 복숭아는 50%, 감자는 등급에 따라서 90, 70, 50인데 가을 배추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마 100%로 보장을 할 것 같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우는 가입 기준이 있죠. 가입 기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기준. 자, 여기서 가입 기준이라고 하면 금액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이 있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금액 기준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있어요? 50만 원. 자, 200만 원짜리가 기본이죠. 기본. 자,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논작물하고 생산비 보장의 메밀. 그래서 일명 논매라고 배웠어요. 배웠죠? 처음 하는 거 아니죠? 논매.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50만 원짜리에, 잠깐만, 쏘리, 바뀌었네요. 50만 원짜리가 논매가 될 거고, 100만 원짜리는 단양시 배무당이 파옥되어서 콩밥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내년에는 얘들 전부 다 300제곱미터로 바뀌어요. 금액 기준이 아니고 27년도에는 얘들이 300제곱미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일부는 300제곱미터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아직
이전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약관의 변경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26년도는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얘들 전부 다 300이에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은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6년도 실제 현장에서는 얘들이 전부 다 300이에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 하면은 제일 작은 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하면은 해당되는 게 뭐예요?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비가림 시설의 구조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 1과목에 보면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기라고. 일단은 가입 기준으로 보면 비가림 시설 200제곱미터하고 그다음에 원예 시설 작물 중에서 시설 면적의 80% 이상이 작물 재배용이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80%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게 면적 기준인 품목이 두 개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백합하고 카네이션. 백합하고 카네이션. 백합하고 카네이션. 얘들도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3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것들이 누구냐 하니까 시설 작물이죠. 시설 작물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시설 작물. 여기에 이제 얘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300제곱미터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추가된 품목 있죠. 녹색창. 녹두하고 그 다음에 생강하고 참깨가 전부 다 몇 제곱미터로 왔다? 300제곱미터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가 되겠죠.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게 원래는 전부 다 뭐였어요? 사료용하고 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게 누구냐 하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품목들은 수확 감소일 때는 얘 기준을 따르고, 오케이? 수확 감소일 때는 얘 기준을 따르고, 수입 안정일 때는 어느 기준을 따른다? 1000제곱미터 기준을 따른다. 그래서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의 가입 기준이 1000제곱미터로 추가되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부담 비율에 관련된 건데, 자,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은 원래 자기 부담 비율이 몇 %인 거예요? 원래는 20%입니다. 원래는 몇 프로라고요? 20%. 정리를 해둬야 될 게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최소 자기 부담 비율, 최대 보장 비율은 90%,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10%죠. 그죠? 근데 이제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품목이 있어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품목. 얘들이 누구냐니까 유, 호, 기, 두, 불, 수, 녹, 백, 참. 유, 호, 기, 두, 불, 수, 녹색, 창. 그 다음에 여기에 양쪽을 봅니다. 양쪽 봄. 가가 양쪽을 봅니다. 가 하면은 전부 다 가을이죠. 그죠? 가을 배추하고 가을 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뭐예요? 양상추. 쪽은 쪽파. 그 다음에 봄은 뭐예요? 봄배추.
얘들이 전부 다 무슨 품목들이에요? 얘들은 전부 다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원래 생산비 보장은 전부 다 20%였는데 이제 10%로 전부 다 바뀌면서 아직까지도 20%로 남아있는 놈들이 누구다? 가가, 양쪽, 봉.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당근인데 당근은 고, 가, 월이죠. 고랭지, 가을, 월동인데 가을 당근과 월동 당근은 원래 있던 거고 올해 이제 추가가 된 게 사실은 고랭지 당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뭘 붙여야 된다? 고랭지 당근도 몇 프로에 해당이 된다?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 품목이다? 20%인 품목이다. 됐나요? 근데 이제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15%인 품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15%인 품목이. 그게 누구냐니까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에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15%에 해당되는 놈. 얘들이 누구라고요? 농업 수입 안정 보장 품목들. 그리고 무조건 전 품목을 아까 설명드렸던 그 15개의 품목이 모두 15%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이 15% 자기 부담 비율에 가입을 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 필요로 한데 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수농지. 복수농지에 가입을 하는 경우. 이때 이 품목은 뭐하고 뭐냐니까 벼하고 콩이에요. 벼는 최소 7개. 7개 이상을 합쳐야 되고 그 다음에 콩의 경우에는 최소 4개 이상을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벼하고 콩이 7개, 4개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가입 금액으로 설정을 하면 몇 %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15%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5%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소 가격 안정제에 참여한 농지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5개 품목에 한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마늘, 양파, 고랭지 감자, 배추, 그 다음에 무입니다. 그럼 이때의 배추는 아까 고랭지하고 가을이 있었죠? 고랭지 배추, 가을 배추. 고랭지 무, 가을 무. 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벼 재배 면적. 벼의 재배 면적 감축 사업에 참여한 농지.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데 참여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당 품목은 누구냐니까 콩하고 보리하고 옥수수 이렇게 3개의 품목이에요. 그러면 벼 재배 감축을 했다라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그 증빙 서류가 뭐냐니까 직불금, 직불보조금 있죠. 전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농지. 전년도 전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자기부담 비율이 15%가 있고 20%가 있고 30%가 있고 40%가 있는데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였던 것들이 이제는 몇 프로로 바뀌었다? 15% 형태로 바뀌었다. 근데 그 15%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로 한데 얘는 손해율에 따른 손해율이 120% 미만 이런 기준이 아니고 얘는 요렇게 세 가지 기준을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다르죠. 정부 지원 비율.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 자, 정부 지원 비율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25년도 기준으로는 과수사종과 벼가 다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벼하고 과수사종이 통합 운영됩니다. 벼하고 과수사종이 통합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비율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니까 과수사종. 자, 과수사종하고 뭐하고 벼하고 통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종류가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자, 몇 프로부터? 10%, 15%, 20%, 30%,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장 수준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은 보장 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몇 %예요? 6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3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벼하고 과수사종이 어떻게 됐다? 통합되었다. 그럼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40%짜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장 비율이 60%. 그 다음에 얘는 보장 비율이 70%. 얘는 보장 비율이 80%. 얘는 85%. 얘는 90%. 요 수준. 보장 수준 기준으로. 반대로 보장 수준과 자기 부담 비율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되니까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40%, 30%, 20%, 15%,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장도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요.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 중 여기 과수사종에 단감이 들어가잖아요. 단감하고 농업수입 안정보장하고 중복되죠. 그 다음에 벼도 농업수입 안정보장하고 중복되죠. 그죠? 그럼 농업수입 안정보장을 우선 먼저 살펴보면 요거를 봐야 되니까. 자, 농업수입 안정보장 품목은 조금 전에 포도, 그 다음에 콩, 양, 마, 양, 고, 감, 그 다음에 보리, 옥수수, 가, 양, 고, 단, 감만, 복, 가, 벼.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일단 빼봅시다. 중복되는 부분을 빼보겠습니다. 뭐가 여기서는 중복이 돼요? 벼하고 누구하고? 단감이 얘하고 지금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단감하고 벼를 제외한 품목. 단감하고 벼를 제외한 품목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전부 다 5가지가 있어요. 수입 안정 보장 말고 수확 감소입니다. 농업 수입 안정 보장 품목하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하고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단감하고 벼를 제외한 품목들도 정부 지원 비율이 바뀐다고요. 그전에는 무조건 50%였던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뀐다고? 다 바뀐다고. 그 바뀌는 값이 얼마냐니까 60, 55, 50, 48, 47 이렇게 바뀌어요. 자, 지금 누구를 제외하고? 단감하고 벼하고를 제외하고. 단감하고 벼하고를 제외하고. 자, 그러니까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
얘가 기준. 그럼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몇 프로부터 지원을 해요?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15%부터 지원을 하니까 얘들은 없어요. 얘들은 없어요. 그죠? 그럼 단감하고 벼는 누구를 따라가느냐니까 얘를 따라가요. 농업수입 안정보장의 정부 지원 비율이 누구를 따라간다고? 과수사종과 벼를 따라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는 65, 60, 50, 38. 얘가 누구라고? 단감하고 벼의 정부 지원 비율. 이해됐어요? 나머지 단감과 벼를 제외하면 얘들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얘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따라가니까 얘는 그대로 60, 55, 50, 4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감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얘를 따라간다. 정리가 좀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사과배 단감떨분감 과수사종하고 벼가 어떻게 된다? 통합 운영된다. 기억. 그 다음에 농업 수입 우리가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 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확 감소 보장 품목들 중에서 농업 수입 안정 보장하고 중복되는 품목들만 따로 모아서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고. 10%까지. 얘들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얘들이 이제 농업 수입 안정 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농업 수입 안정 보장입니다.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 들어갔을 때는 단감과 벼는 누구를 따라간다고? 얘들을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품목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얘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만 기억하세요. 기본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얘가 농업 수입 안정 보장이라면 얘들은 10%형은 없잖아요. 최대 15%까지만 있잖아요. 정부 지원 비율은 85%까지만 있으니까 얘들이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단감과 벼는 과수사종과 벼의 기준을 따르고, 오케이? 나머지 품목들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정부 지원 비율을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가격 조항입니다. 가격 조항. 농업 수익 안정 보장에서 가격 조항. 자, 가격 조항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농업 수입 안정 보장에서 사용하는 가격이 기준 가격하고 뭐가 있어요? 수확기 가격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하고 뭐가 있다? 수확기 가격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농가 수치 비율. 뭐라고요? 농가 수치 비율. 농가 수치 비율을 공제하는 놈이 있고 농가 수치 비율을 공제하지 않는 놈이 있더라. 그건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생산지에서 산지에서 작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얘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니까 도매시장으로 갑니다. 도매시장으로 가서 얘가 어디로 간다? 소매시장으로 가고 얘가 어디로 간다? 소비자한테로 갑니다. 그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에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정부나 농협에서 뭐 하는 거 있어요? 수매하는 게 있어요. 수매하는 거. 그럼 이 수매를 했을 때는 얘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니까 소비자한테로 가요. 바로 소비자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 유통구조상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비율이라고 하면 이 도매시장으로 넘길 때는 유통비용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유통비용을 뭐 해야 된다? 빼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도매시장으로 가거나 가락도매시장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우리
동물 시장으로 가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차감해 줘야 된다고요? 농가 수치 비율을 차감해야 되는데 이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요.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것이 그냥 최근 유통비용이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최근 유통비용. 이제는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농가 수치 비율도 과거 5년 거에 올림픽 가격을 썼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얘는 무조건 언제 거 가장 최근의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이거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화된 거예요. 굉장히 단순화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나눴어요. 장류, 두부용, 반민용, 나물용 이렇게 나눴는데 장류와 반민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장류하고 반민용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부용도 삭제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느냐니까 나물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콩은 어떻게 분류를 하니까 원래의 품종 기준으로 백태, 서리태, 흑태, 나물용 이렇게만 구분을 합니다. 콩의 구분. 콩 구분을 할 때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류, 그 다음에 반민용, 그 다음에는 두부용, 그 다음에는 나물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뭐는 사라진다고? 요 세 가지 표현은 사라져요. 남는 거는 뭐만 남는다고? 나물용 하나만 남고 원래 우리가 이제 콩을 분류를 할 때 백태하고 백태, 그 다음에 서리태, 그 다음에 흑태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물용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나물용과 흑태의 경우에는 이거는 해당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얘들은 이전에 이야기하던 농가 수치 비율 차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이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시고 가격 조항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때 기준이 뭐냐니까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놈이 있고 차감하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차감하는 놈이 있고 차감하지 않는 놈이 있다. 자, 그럼 차감하지 않는 놈들이 누구냐니까 흑, 벼, 마, 나, 보감. 흑뼈가 많은지 보고 감. 여기 주의할 점은 고랭지 감자입니다. 감자는 고랭지 감자. 고랭지 감자가 강원도잖아요. 그죠? 강원도에서 직접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얘는 농가 수치 비율이 없어요. 농가 수치 비율이 없는 품목 기억합니다. 흑태, 벼, 마늘, 나가 뭐예요? 나물용 콩,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고랭지 감자. 이 품목들은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평균 가격이 평균 매입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몇 년? 과거 5년간의 평균 매입 가격. 평균 매입 가격이 아니고 매입 평균 가격. 매입 평균 가격.
과거 5년 동안의 매입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이게 과거 5년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공제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의 올림픽 평균값이에요. 올림픽 평균값. 됐나요? 그러면 과거에는 얘들을 중품과 상품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요런 흙뼈 하나 보고 가면 중품, 상품 구분이 있다 없다? 그냥 없어요. 중품, 상품 구분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뭐로 한다고? 그냥 농협이나 혹은 정부에서 매입하는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으로 한다는 거. 중품, 상품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중품과 상품을 구분하는 놈은 농가 수치 비율을 차감하는 놈들만 중품, 상품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중품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 용어가 보통품으로 바뀝니다. 중품의 용어가 뭐로 바뀐다? 보통품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하고 최근 유통 비용을 차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얘는 차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차감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고 보면 돼? 차감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매입 평균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매입 가격이에요. 도매시장에서 매입하는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몇 년? 과거 5년 동안에 매입 가격. 과거 5년 동안의 매입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자, 요때 이제 얘가 추가가 되는 게 뭐하고 뭐가 들어간다? 보통품하고 상품의 매입 가격으로 하고, 올림픽 평균값에서 얘는 뭐를 빼야 된다?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됐나요? 여기 이제 보통품하고 상품을 더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얘도 평균 가격이에요. 얘는 매입 평균 가격이고 얘는 그냥 평균 가격. 여기서 매입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농협이나 정부가 되겠죠. 구분을 하면 얘는 그냥 평균 가격이고 얘는 뭐다? 매입 평균 가격. 그럼 얘하고만 딱 비교를 해봅시다. 얘하고. 자, 과거 5년, 그 다음에 얘도 과거 5년 똑같죠? 근데 얘는 그냥 매입 평균 가격인데 얘는 보통품 상품의 평균 가격. 오케이? 차이점. 그 다음에 얘도 올림픽 평균 똑같이요. 그 다음에 얘는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지만 얘는 유통비용 차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보통품과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그죠? 보통품과 상품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 올림픽 평균값에서 뭐를 뺀다? 유통비용을 빼는 거고 얘는 보통품과 상품의 구분 없이 그냥 정부나 농협의 매입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으로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두 개 말고 구분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백태하고 서리태는 조금 달라요. 백태하고 서리태는 얘와 얘의 중간으로 보시면 돼요. 백태하고 서리태는
과거 5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 가격하고 있어요. 수학기 가격이 아니고 기준 가격하고 있는데 과거 5년 동일해요. 근데 백태와 서리태는 보통품이 없고 상품만 취급합니다. 백태와 서리태는 뭐만 취급한다? 상품만 취급한다. 백태하고 서리태는 뭐만 취급한다? 상품만 취급한다. 나머지는 똑같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눠요.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놈, 차감하지 않는 놈. 차감하지 않는 놈은 누가 있더라? 흑, 벼, 마, 나, 보, 고감. 고랭지, 감자. 두 가지를 하나 묶어야 돼. 보고감. 보고감에서 고감이 누구라고요? 고랭지, 감자. 얘들은 어디에서 수매를 한다고? 정부나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얘는 보통품이냐 상품이냐의 구분 없이 매입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나머지 품목들은 과거 5년 중에서 보통품과 상품의 평균, 보통품하고 상품을 합친 다음에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눈 값, 그게 평균 가격이에요. 보통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왜 올림픽 평균값이냐니까 몇 년 거를 봐요. 5년 거를 보니까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거를 뺀 3으로 나눈 값이 뭐가 된다? 올림픽 평균값. 여기에서 얘들은 도매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양곡 도매시장이나 가락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를 차감한다?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됐나요? 차감하지 않는 놈들은 방금 설명드렸고 얘하고 중간에 있는 놈들이 누구라고? 백태. 백태는 유통비용을 차감합니다. 차감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니까 얘는 보통품 상품이 아니고 뭐만 취급한다? 상품만 취급한다. 그러면 정리 끝.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도 얘하고 똑같이 따라가겠죠. 근데 수학기 가격은 과거 5년이 아니고 수학연도의 가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수학연도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놈, 차감하지 않는 놈 구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통품 상품으로 하느냐, 상품으로 하느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가입할 때 가격이 정해지는 게 기준 가격이고 수학할 때의 가격이 수학기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준 가격은 과거 5년 거를 보지만 수학기 가격은 언제 거를 본다? 수학 연도의 가격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항이 과거에는 되게 복잡했어요. 되게 복잡했는데 가입연도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뭐 이런 것까지 막 구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깔끔하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는 거. 마지막 한 번만 유통비용 차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보통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이냐 아니면 매입 평균 가격이냐, 그 다음에 유통비용 차감하고 안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놈이 누구다? 백태와 서리태인데 백태와 서리태는 유통비용을 차감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니까 보통품과 상품이 아니라 뭐만 취급한다고? 상품만 취급한다. 됐나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보험금 산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어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죠. 이거 제가 내일 카톡 방에다가 정리를 해서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각
가피자예요. 뭐라고요? 가피자. 이때 이제 피해율은 기실기입니다. 기실기. 이때의 피해율. 피해율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뺐으니까 이 보험에 가입할 때 요 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수확을 해놓고 보니까 수확량이 줄 수도 있고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수입이 줄었다 라고 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 수입 대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피해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피해율은 기실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은 당연히 가입 수확량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니까 가입할 때의 가격이 곱해지겠죠. 그럼 이때 이 가입 가격이 당연히 무슨 가격이 돼요? 기준 가격이 되겠죠. 기준 가격. 그럼 이때 이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으로 합니다. 평년 수확량. 과거에는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였어요. 그죠? 근데 올해 26년도부터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평년 수확량의 몇 퍼센트로 하느냐니까 100%. 평년 수확량의 100%. 근데 이제 이번에 이론서를 살펴보니까 이 규정이 누락돼 있어요. 이 규정이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수정을 거쳐서 확정 공지가 될 때 이 내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기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손보에서 발행을 하는 농협 손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뉴얼에는 지금 평년 수확량의 100%로 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뉴얼하고 다르게 이론서 부분은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평년 수확량의 100%로 가입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의 100%로 하지 않으면 이 식 구조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가입 금액이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가입 금액이 바뀐다기보다는 평년 수확량의 100%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추가된 게 뭐냐니까,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그 보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과거 수입형이라는 게 있고, 과거 수입형. 과거라고 하면, 이게 가격의 하락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의 하락을. 수확할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크게 수확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과 일부 품목에 한해서 병충해의 감소량도 보장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 가격의 하락은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수확이 줄어든 거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수확기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확기 시점을 봤을 때 과거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입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수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할 때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야 라고
예상한 금액을 과거 수입형. 예상한 금액보다도 줄어들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과거 수입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입형입니다. 기대 수입형. 과거 수입형은 기준값이 바뀌지 않아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기준 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 수입형은 이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두 값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기 때 가격이 오르면 기준도 수학기 가격을 따라서 바뀌는 것이 바로 뭐다? 기대 수입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전에는 옥수수하고 옥수수가 아닌 거 이렇게만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이제는 카테고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수입형에서도 옥수수냐 옥수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기대 수입형에서도 옥수수냐 옥수수가 아니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 수입형은 조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첫 번째가 옥수수 제외. 옥수수 제외. 그러면 피해율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와 뭐를 구하면 돼요?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제외한 기준 수입은 당연히 얘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뭐를 곱한다? 과거 값인 기준 가격을 곱해서 산출을 한다. 기준 수입은. 자,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의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10페이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를 산출하면 돼요? 실제 수입을 산출합니다. 실제 수입. 자, 과거에는 이 실제 수입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하면 수학기 때 그 가격을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비교해서 작은 값으로 했어요. 그죠? 수학기 가격과 기준 가격 중에서 어떤 값으로 했다? 작은 값으로 했는데 이제는 과거 수입형이든 기대 수입형이든 구분 없이 실제 수입은 무조건 수학기 가격으로 합니다. 무조건 뭐로 한다고요? 수학기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확량에다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확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된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 그럼 미보상 감수량은 어떻게 구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뭐로 본다? 수확된 걸로 봐서 수확량에 포함시킵니다. 자, 근데 이제 복숭아의 경우와 감자의 경우에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죠. 그죠? 얘는 이제 병충해는 조사를 할 때 일단은 뭐로 봐요? 수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수확량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확량에서 뭐를 빼줘야 돼? 병충해 감수량을 빼줘야 된다. 병충해 감수량을 빼줘야 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농업수입 안전보장에서 이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게 뭐뭐뭐 생겼냐니까 복숭아,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가을 배추.
이렇게 되겠죠. 자, 복숭아는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50%. 감자는 등급별로 구분을 하고, 가을 배추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예요. 가을 배추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 요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말 그대로 실제 수입이니까 실제 수확기 때의 가격이에요. 실제 수확기 때의 가격. 수확기 가격. 근데 이제 이 수확기 가격도 과거 수입형에서는 한도가 없어요. 과거 수입형에서는 수확기 가격에 한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대 수입형에서는 이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어떤 보장 방식에서만? 과거 수입형은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 한해서만? 기대 수입형에 한해서만 이 수확기 가격은 누구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뭐 옥수수를 제외한 과거 수입형은 공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봐야 되느냐니까 두 번째가 기대 수입형입니다. 이걸 지금 옥수수를 제외한 과거 수입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과거 수입형. 그러면 이제 기대 수입형을 살펴보면 두 번째가 기대 수입형. 옥수수 제외입니다. 옥수수를 제외하고 옥수수냐 옥수수가 아니냐 구분하는 이유는 알지요? 옥수수가 아닌 품목들은 수확량을 조사하는 품목들이고 옥수수는 수확량이 아니라 피해 수확량인 감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수확량을 산정하는 품목과 감수량을 산정하는 품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옥수수는 뭐다? 피해 수확량인 감수량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대 수입형은 기준 수입을 산출을 할 때 평년 수확량에다가 큰 값으로 합니다. 큰 값. 어떤 거하고 바뀌느냐니까 기준 가격하고 뭐하고 수확기 가격하고 이때 이 수확기 가격은 이 기준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폭등해 가지고 수확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기준 가격이 커져 버리겠죠. 그죠? 기준이 커져 버리면 손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얘의 한도를 정했다는 거죠. 과거 수입형에서는 한도 없습니다. 누구일 때만 한도를 정한다고. 기대 수입형에서만 수확기 가격의 한도를 왜 그럴까요? 과거 수입형은 기준 수입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대 수입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입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큰 값을 따라가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의 한도를 1.5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입은 당연히 수확량에다가 자, 실제 수입이니까 당연히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해요? 수확기 가격으로 하되 자, 이때 이 수확기 가격은 당연히 한도가 얼마다? 기준 가격의 얼마? 1.5배. 됐나요? 기준 가격의 1.5배.
체크를 해봐야 될 게 기대 수입형에서는 수학기 가격에 한도가 있다. 그게 기준 가격의 1.5배다. 그 다음에 기준 수입이 변동성을 가진다. 기준 수입을 결정을 할 때 수학기 가격과 기준 가격 중 어떤 거로 한다? 큰 값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값으로 하겠다. 됐나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험금이 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 기대 수입형의 보험금은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수입을 기준으로 해요. 뭐를 한다고요? 기준 수입. 그래서 얘는 기준 수입에다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보험금 산정식이 다르죠. 과거 수입형일 때는 가피자, 기대 수입일 때는 기피자. 가피자냐, 기피자냐.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입 금액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결정이 돼 버리는데, 얘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 가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여기에서는 기준 가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과거 수입형에서는 기준 가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기대 수입형에서는 기준 가격이 바뀌니까 가입 가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 가격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로 한다고? 기준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을 산정을 할 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한 부분이 하나 생겼는데, 기대 수입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과 보험에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이게 초과 보험이냐, 일부 보험이냐에 따라서 일부 보험일 때는 비례보상해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그 10페이지에 보면 기대 수입형 1,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을 다시 계산하죠. 그죠? 기준 수입을 뭐 해요? 비례보상합니다. 기준 수입을 뭐로 한다고? 비례보상합니다. 근데 반대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오히려 더 작더라. 작으면 기준 수입을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수입을 산정할 때 지정한 가입 수확량과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뭐 해요? 바꿉니다. 대체합니다. 자, 일부 보험이냐, 초과 보험이냐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봅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전부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일부 보험이라는 게 있고, 초과 보험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죠? 얘는 전부 보험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가입할 때의 보험 가액과 사고 시의 보험 가액이 같은 거예요. 가입할 때의 보험 가액과 사고 시의 보험 가액이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입 시 보험 가액을 평가해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죠? 가입할 때와 그 다음에 사고 시의 보험 가액이 같은 거를 뭐라 부른다? 전부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보험 가액의 전부를 가입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큰 거예요? 보험 가액이 큰 거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니까 보험 가액이 더 크니까 보험 가액의 일부를 가입한 거예요. 보험 가액의 일부를 가입한 거예요. 1,000만 원짜리를 얼마에 가입을 했다? 800만 원에 가입한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얼마 한도로 보상을 해야 될까요? 800만 원을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800만 원까지만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초과보험은 누구보다 큰 거예요.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도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한 거예요.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한 겁니다. 이때는 누구 한도로 해요? 작은 쪽 한도로 하니까 항상 작은 쪽입니다. 얘는 가액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게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하고 3번. 자, 일부 보험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거나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만큼 비례 보상합니다. 그러면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는 누가 정하느냐 하니까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보험은 부합계약이기 때문에 회사가 약관상에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방식하고 B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전손이 발생하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전부 손해가 발생하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금액을 800만 원으로 하고 보험 가액을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보험 가액을 얼마로 했다고? 1,000만 원. 전손이 발생했어요. 전손이 발생했으니까 1,000만 원 손해봤지요. 그렇지만 한도가 얼마예요? 가입 금액 한도니까 얼마를 보상하는 거예요? 800만 원. 얘는 비례 보상하는 거니까 손해가 얼마가 났다고? 1,000만 원 났지만 가입한 비율만큼 1,000만 원으로 비례 보상하니까 결국은 얼마예요? 8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전손이 나면 두 가지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 5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얘는 가입 금액 한도니까 500만 원 다 주지요. 근데 얘는 500만 원을 80% 가입했으니까 400만 원만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손해가 발생하면 이 두 가지는 같지만 일부 손해가 발생하면 실손 보상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누가 정한다고?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초과 보험일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보험의 가입보다도 실제로 내가 가입을 초과한 거죠. 초과해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거꾸로 해요. 얘가 가입 금액이고 얘가 가액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입한 거예요? 적게 가입한 거예요? 많이 가입했으니까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한다? 감액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액해. 그럼 감액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일반 보험에서는 전액 돌려주지만 우리가 농작물체의보험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만 돌려주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얘는 환급보험료라고 하지 않고 차액보험료라고 배웁니다. 초과보험이 발생했을 때와 일부 보험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을 위해 지급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얘가 뭔지는 몰라. 이론상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산출한다라는 거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다시 산출한다는 거 보니까 사고 시에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다?
얘가 보험 가액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이죠. 그죠?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다? 가입금.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얘로 가입을 했다고. 얘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평년 수확량을 다시 산출해 보니까 값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나는 평년 수확량을 1000kg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800제곱미터라면 1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뭐 해야 돼요? 계약상 변경이죠. 계약상 변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입 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했는데 1000제곱미터로 했을 때의 평년 수확량이 1000kg였는데 면적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됐다. 800제곱미터가 되거나 1200제곱미터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계약상이 변경되면서 평년 수확량이 바뀌어야 돼요. 평년 수확량. 선생님, 평년 수확량은 과거 5년 값인데 어떻게 가입할 때 평년 수확량이 바뀌나요? 그렇잖아요. 평년 수확량은 현재 값이 아니잖아요. 과거 5년 동안의 이 농가의 평균적인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현재의 면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왜 과거 값이 바뀌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현장 매뉴얼을 다 갖고 와봐라. 거기에도 없어. 그러면 그 변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도 모른대. 그러면 계약 원장 변경된 거 2가지만 보내봐라. 확인을 해보니까 바뀌어요. 계약 변경된 사례건을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비율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얼마로 가입을 했어요? 1000으로 했는데 실제가 얼마예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곱하기 800 나누기 1000으로 해서 80%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을 변경하는 요소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이 바뀌는 게 아니죠. 면적의 비율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재 제가 생각한 이게 뭐 이론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평년 수확량을 다시 산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율대로 바꾸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기존 수입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기존 수입이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피자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상 변경권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부 보험일 때는 비리 보상해야 되겠죠? 초과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액해야 되겠죠? 감액을 하려면 가입 금액을 바꿔야 되잖아요. 가입 금액을 바꾸려면 가입 수확량 바꿔야 되겠죠? 가입 수확량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평년 수확량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계약상의 변경은 계약이 변경이 안 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하면 이런 계약상 변경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농협 직원하고 좀 친해야 돼. 농협 직원은 조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바꾸는 형태거든요. 조사는 먼저 하고 계약은 나중에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 농협 직원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가서. 그분도 한 사람 있어요. 담당 직원이. 그러니까 일이 바쁘겠죠. 현지 조사도 못 해요. 그냥 동네 사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입을.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산출한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계약 변경은 언제 이루어져요? 보험금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 조사하러 갈 때 이루어진다고요.
미리 바꿔놔야 돼. 계약사항 변경이 안 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다른 걸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나 아니면 과거 적과전 종합위험의 기준 수확량. 지금 현재 기준 수확량 기준으로 보면 감액이 있죠. 적과전 종합위험의 과수사종은 초과보험일 때 감액하잖아요. 과거에는 부보 비율에 따라서 80% 조건에 따라서 비례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또는 더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이론서에도 없는 내용을 이걸 확정 지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조건으로 줘야 돼.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은 얼마다 라고 조건을 주면 얘하고 뭐하고 비교한다고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아 얘는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읽고 개념은 가액으로 보면 돼. 보험가액이 크면 일부만 가입했으므로 뭐 해야 된다고? 기준 수입을 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프린트물 10페이지를 살펴보면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즉 보험가액이 보험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보다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 수입에다가 가입 당시 평년 수확량을 뭐로?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서 비례해서 적용한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왜? 이 기준 수입에 곱해지는 게 뭐가 곱해지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에 큰 값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에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값을 적용을 해서 일부 보험 형태가 나타나면 비례보상하고 초과보험 형태가 나타나면 가입 금액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보험 가입 시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 산정한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확량을 보험 가입 시 산정한 값 대신에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이해돼요? 가입 수확량하고 가입할 때의 평년 수확량을 다시 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가입 금액 바꿔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론서가 공지가 되면서 이 규정, 즉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부분이 옥수수 품목에만 들어가 있어요. 뭐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이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론서가 잘못됐느냐? 이론서가 잘못된 겁니다. 약관은 다 있어요. 약관에는 다 있는데 이론서에서는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과 관련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정 공제가 될 때 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야들이 그냥 없는 걸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는 있다? 옥수수에는 있다고. 어디에는 있다고? 옥수수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제는 옥수수로 들어갑니다. 옥수수. 방금 공식은 어려운 거 없지요? 자, 한번 정리하고 옥수수로 넘어갈게요. 자,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 지급보험금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과거 수입형은 가피자, 기대 수입형은 기피자, 피해율은 기실기 동일합니다. 그죠? 자, 과거 수입형의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기대 수입형의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중 큰 값. 이때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얼마 이상?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실제 수입은 똑같지요? 실제 수입은 수확량 곱하기 수확기 가격. 이때 기대 수입형에 한해서만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공식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옥수수는 말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1페이지를 봅니다. 11페이지. 과거 수입형 볼게요. 과거 수입형.
자, 얘는 과거 수입형이니까 보험금이 뭐예요? 가피자입니다. PA는 똑같다 그랬죠? 기실기. 그럼 1번 뭐를 알아야 돼요? 기준 수입. 자, 기준 수입은 얘는 과거 값이니까 평년 수확량.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 두 번째 이제 실제 수입이에요. 실제 수입. 자, 실제 수입은 수확량을 찾아야 되는데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옥수수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 옥수수가. 그래서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로 한다라고 조건을 줬어요. 옥수수의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몇 프로로? 100%로 한다는 조건을 줬다고. 신규 가입일 때. 오케이? 근데 이제는 신규 가입이 아니잖아. 그럼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는 현재 이론서에 없어요. 무조건 평년 수확량을 조건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수입은 어떻게 구할 거냐? 수확량을 산정하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까 얘는 거꾸로 구합니다.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뺍니다. 이게 맞잖아요.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기준 수입에서 내가 손해액을 빼면 그게 뭐가 돼요? 실제 수입이 되겠죠, 그죠? 옥수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은 수확량에다가 수확기 가격이 실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니까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은 수확량을 조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옥수수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수확의 감소량인 피해 수확량을 산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얘는 수확량을 표현하지 않고 손해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손해액. 자, 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자, 얘가 평년 수확량이고 얘가 수확량이에요. 반대로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수확이 줄어든 양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수확량 중에서 피해 입은 수확량,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자,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 어떻게 구했어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플러스 얘는 기타미가 아니죠. 기타미는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고 감수량에 해당되는 고사 면적에다가 얘는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까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으로 해서 수확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계약자는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 주목. 수확이 줄어서 손해지요. 수확이 줄어서 손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을 하면 바깥에다가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면 뭐가 발생해요?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이 수입이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격보다도 수확할 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의 하락 부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죠. 그죠? 손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계약자는 손해를 보는 부분은 수확의 감소 부분만 손해를 보고, 오히려 이때 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감소라는 부분은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도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고, 이때는 가입할 때보다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 잘 하세요. 옥수수는 일단은 수확이 줄어든 거는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이 하락하든 손해를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수확량에 대한 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손해를 본 거고,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뭐예요? 수익이 발생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 대한 이 부분은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얘는 얼마만큼 손해를 봤느냐니까 과거 수입형에서는 기준 가격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얘는 가격이 상승하든 가격이 하락하든 일단은 무조건 무슨 손해를 본 거예요? 수확이 줄은 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수입형에서는. 과거 수입형에서 이 가격 기준은 기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안 바뀌니까 얘는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 뭐에 대한 손해도 봐요? 수확량에 대한 가격의 하락도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수확량, 그럼 이 수확량은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 수확량을 상대적으로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빼요. 평년 수확량에서 이 부분을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량 대신에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 얘를 수확량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럼 얼마만큼을 손해를 받느냐 하니까 차액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얼마만큼? 차액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1,000원을 예상했는데 수학기 때 700원이라면 손해는 1,000원을 본 거예요? 300원을 본 거예요? 300원 손해 본 거야.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뺍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은 기준 가격이 크다는 거죠. 기준 가격에서 뭐를 뺀다고? 수확기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개념은 이해가 돼요? 자, 수확을 했는데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확은 했지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금액이 얼마냐? 그게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본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근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피해 수확량은 그대로 기준 가격만큼 손해봤죠.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확한 만큼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익이 얼마냐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누가 큰 거예요? 기준 가격이 커요? 수확기 가격이 커요? 수확기 가격에서 얘가 기준 가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수확기 가격에서 뭐를 뺀다고? 기준 가격을 뺀 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그죠? 이익을 봤으니까 얘는 손해액이잖아요.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손해액에서 이익 본 것만큼은 뺍니다. 환장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손해액을 구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구하는 거니까 수확이 줄어서 발생한 손해액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두 개를 다 합치는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즉 기준 가격보다도 수확기 가격이 작을 때는 두 가지를 더해야 돼요. 피해 수확량과 수확량의 차액 부분을 다 더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피해 수확량만큼 수확량은 손해를 봤지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확기 때의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뺀 차액만큼의 수확량은 이익을 본 거예요. 그 이익만큼은 손해 본 거에서 빼줘야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피해 수확량의 기준 가격에다가 수확량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해줄 거냐, 빼줄 거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빼고 언제 더하느냐? 언제 더해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더해줘야 되는 거고. 무엇을? 차익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이익 본 거니까 피해 수확량을 손해액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된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과거 수입형에서 손해액은 기준 가격이 뭐보다 클 때 수확기 가격보다 컸다라는 말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손해가 몇 가지 발생한다? 두 가지 발생하죠. 그죠?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액에 해당되는 수확량과 기준 가격과 피해 수확량에 해당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겠죠? 자, 반대로 수확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준 가격의 피해 수확량만큼 수확의 감소로 인해서 피해 입은 손해액에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확량에 해당되는 차액만큼은 손해액에서 뭐 한다고? 빼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그 식을 외우려고 하면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했나 못했나 한번 봅시다. 칠판 다시 보세요. 자, 옥수수는 핵심이 실제 수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손해액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는 겁니다. 손해액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수확이 줄어든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한 경우.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거나 같다. 수확기 가격보다도 크거나 같다.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봄 가입할 때의 가격보다도 수확할 때의 가격이 작으니까 얘는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면 얘는 이 농가는 손해를 두 가지를 다 본 거죠. 수확이 줄어서 손해,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 수확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피해 수확량이라고 부릅니다. 피해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보험에 가입할 때의 가격인 뭐로? 기준 가격만큼 수확이 줄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피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감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확이 줄어든 부분이에요. 가격은 똑같아야 돼요. 가격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가격의 하락 부분도 손해액에 더해줘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손해액인데 이 손해액에다가 가격의 하락 부분도 더해줘야 된다. 그 가격의 하락은 수확을 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 그 수확량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수확량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평년 수확량에다가 뭐를 빼준다고? 피해 수확량을 빼주면 얘가 수확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이만큼 수확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받느냐니까 차액만큼 손해를, 그 차익이 뭐냐니까 큰 거, 기준 가격에서 뭐를 뺀다고? 작은 거, 수확기 가격을 뺀 이 차액만큼 수확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손해보고 요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반대로 기준 가격보다도 수확기 가격이 큰 경우, 이거는 가격이 상승했지요. 가격이 상승하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발생해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발생하니까 손해 본 거에서 이익 본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된다. 1차적으로 손해 본 거는 당연히 피해 수확량만큼은 손해를 봤지요. 수확이 줄었으니까. 기준 가격만큼 손해를 봤는데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뭐를 빼줘야 된다고? 이익 본 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그 이익을 얼마만큼 받느냐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뺀 수확량에다가 곱하기 얼마만큼 이익 봤어요? 수확기 가격에서 기준 가격을 뺀 만큼 이익을 봤다. 그래서 얘는 손해를 본 거고 수확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본 거고 자 얘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이익 본 거라고. 그래서 손해 입은 거에서 이익 본 거를 빼준다고. 개념은 이해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옥수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옥수수가 이제 또 바뀌었기 때문에 11회 때 옥수수가 나왔죠. 12회 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기대 수입형이다. 과거 수입형이다.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은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기대 수입형, 옥수수의 기대 수입형. 자, 얘는 기준 수입이 바뀌겠죠? 기준 수입이 평년 수확량 곱하기 큰 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뭐하고?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어떤 거로 한다? 큰 거. 자, 이때 이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실제 수입입니다. 그럼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뭐를 뺀다? 손해액을 뺍니다. 손해액을 빼야 돼. 결국은 이것도 뭐를 구해야 된다고? 손해액을 산출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자,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어느 쪽이 큰 거예요?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도 큰 경우. 그래서 얘는 가격의 하락입니다. 가격의 하락. 프린트물 봅니다. 복잡하니까. 밑에 보면 기대 수입형의 나번을 봅니다. 나번에 보면 1, 2 실제 수입 있죠? 자, 실제 수입 밑에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손해액을 보니까 첫 번째 수확량에서 가격의 하락 부분만큼 손해 본 거에다가 그죠? 플러스 기준 가격에다가 뭐를 더했어요? 비중 가격에다가 피해 수확량을 뭐 했다? 곱했지요? 그죠? 자, 여기 보면 그럼 수익 똑같은데요? 왜 똑같으냐니까 얘가 기준 수입이 두 금액 중에서 어떤 거로 한다고? 기준값을 어떤 걸로 한다고? 큰 걸로 하니까. 아까 피해 수확량 부분은 수확이 줄어든 거지 가격의 요소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가격적인 요소를 배제시키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피해 수확량에 곱해지는 가격은 기준 수입의 가격과 항상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준 수입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지요. 그러면 기준 수입에 곱해지는 가격은 어느 가격을 따라가요? 기준 수입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 곱해지는 가격은 기준 수입의 가격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으니까 피해 수확량에 대한 부분의 손해와 그 다음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두 가지 다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똑같아져요? 과거 수입형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얘는 피해 수확량 곱하기 수확기 가격으로 한다? 기준 가격으로 한다? 왜 기준 가격으로 한다? 기준 수입의 가격을 따라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준 가격이 들어가고 플러스 이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수확량이니까 평에서 뭐를 빼야 돼요? P를 뺀 거에다가 차액만큼 손해를 본 거니까 어느 쪽이 커요? 기준이 크고 수확이 작지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봅니다. 반대로 기준 가격이 뭐보다 작을 때, 수확기 가격보다 작을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기준 수입도 가격을 뭐로 따라가요? 수확기 가격을 따라가겠죠. 그죠? 맞나요? 프린트물 봅니다.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해액은 수확기 가격 곱하기 피해 수확량.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피해 수확량에다가 무슨 가격? 기준 가격을 따라갑니다. 그죠? 기준 수익 가격을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확기 가격이 들어가요. 이게 봅니다. 기준에 비해서 얘는 가격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기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수확기 가격이잖아요. 수확기 가격이 크니까 뭐 기준 수입의 가격도 뭐로 바뀌어야 돼요? 수확기 가격으로 바뀌니까 수확기 가격 약분 되니까 오로지 양으로만 남잖아요. 이게 수확의 감소예요. 수확량의 감소라고. 가격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기준 수입에 적용된 가격과 피해 수확량에 적용된 가격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수확량의 감소로만 알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했어요? 아니면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아니,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 이익이 발생했어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보는 거는 기준을 봐야 되니까. 기준의 가격이 뭐로 갔어요? 수확기 가격으로 갔는데 수확할 때 가격도 수확기 가격이잖아요. 그죠? 가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개념을 모르면 이게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맨날 허구한 날 그냥 외워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잡았습니다. 중요한 개념 잡았어요. 수확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이 손해예요. 그죠? 수확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이 뭐라고? 손해예요. 무엇보다도 손해니까 그러니까 감소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보다도 수확이 줄어야 되고 기준보다도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기준 가격이면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이면 손해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같으니까 손해 없지. 왜? 따라간다고. 가격이 바뀔 때마다 큰 쪽을 기준으로 따라간다고. 이 가격보다도 이때의 가격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수확량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품목이. 근데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뀌었고 보험 가입할 때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바뀐 게 품목의 추가. 두 번째는 가입 기준이 1000제곱미터. 세 번째는 자기 부담 비율이 15%형의 추가. 이 15%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의 지원 비율의 변경. 그죠? 그 다음에는 보험금 산정하는 부분에, 가격 산정, 가격 조항의 세 가지 기준. 그 가격 조항의 세 가지 기준이 뭐가 있느냐니까 첫 번째,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중간인 거. 그죠? 자,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거는 흑, 마, 보, 고감. 그죠? 얘들은 최근 유통비용 차감하지 않지요. 그리고 얘들은 중품 상품, 보통품 상품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입 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매입 평균 가격에 올림픽 평균값. 그러면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놈들은 과거
5년에 과거 5년에 보통품, 상품,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다가 최근 유통비용을 차감한다. 그다음 백태하고 서리태도 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놈인데 차이점이 뭐냐니까 얘는 보통품이 없고 뭐만 한다? 상품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험금 산정. 25년도와 26년도에 변경된 내용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